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소통심리학 대화의 기술 11번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좋은 질문법 3가지입니다. 각각의 질문법에 있어서 좋은 질문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법 3가지는 확인형 질문, 폐쇄형 질문, 개방형 질문입니다. 이 3가지 질문의 유용성과 또 어떻게 이 3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미래학자라고 하면 케빈 켈리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기술의 충격이라는 책을 썼고 또 미래의 정체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해서 키워야 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미래 사회에서 또 앞으로 우리가 2030년 또는 2040년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미래에 대비해서 우리가 키워야 할 능력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두 책에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한 미래에는 교육받은 사람의 특징이 질문하는 법을 훈련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화에서도 참 중요한 것이 상대방이 말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 켈빈 켈리가 말했듯이 미래 사회에서 학문의 세계에서도 질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고 또 질문하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우리가 대화에서도 중요한 것은 대화가 잘 되는 방법은 우리가 질문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사실 내가 질문만 잘해줘도 상대는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을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중요하다고 앞서서 강의했던 것은 우리 사람들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 본능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갈 때,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때 내가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죠. 내가 내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우리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자 하는 욕구를 채워주는 방법은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과 나는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름을 인정한다. 이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에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과 나의 다름을 인정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질문으로 시작한다. 케빈 켈리 박사도 미래가 원하는 인재상은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미래에서 교육받은 사람의 특징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동일하게 커뮤니케이션도 그렇습니다. 의사소통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상대가 말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질문으로 시작한다.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말하는 질문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폐쇄형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확인형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개방형 질문입니다. 우리가 소통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질문법은 3가지인데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확인형, 폐쇄형, 개방형 질문입니다. 그럼 폐쇄형이 뭘까? 말 그대로 닫힌 질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닫힌 질문이다. 곧 이 닫힌 질문이다 이 뜻은 상대방이 말문을 열지 못하고 입을 닫고
묻게 하는 질문이다. 이것이 폐쇄형 질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편적으로 폐쇄형 질문은 결정형 질문이라고도 말합니다. 결정되었다. 뭐가? 답이 결정된 질문이다. 예, 아니면 예 또는 아니요라고 답하십시오. 이 물건이 필요합니까? 이 물건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럼 예 또는 아니요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 폐쇄형 질문입니다. 이것은 폐쇄형 질문은 그 나름대로 유용성도 있습니다. 폐쇄형 질문 자체가 잘못되거나 잘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폐쇄형 질문 자체가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 또는 아니요를 요구하는 결정형 질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폐쇄형 질문의 유용성도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빠른 응답을 원할 때는 이 질문법이 매우 좋습니다. 두 번째, 추가적 정보가 필요 없을 때 이 질문이 유용합니다. 세 번째, 정확성을 점검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내가 제대로 들었는지 제대로 듣지 않았는지 이걸 확인할 때는, 이 점검할 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입니다. 이미 교환된 의견의 완성도를 높일 때는 이 폐쇄형 질문은 매우 유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용성과 함께 이 폐쇄형 질문이 대화를 할 때, 소통을 할 때에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 또는 아니요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상대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상대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의견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또 이런 소통의 대화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을 받은 사람은 답답해지는 겁니다. 뭔가 위압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폐쇄형 질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폐쇄형 질문할 때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유용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대화가 끝났을 때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폐쇄형 질문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대화할 때에,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바이어와 협상을 할 때에 제가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대화를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 확인형 질문입니다. 이 확인형 질문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상대방과 대화를 하였을 때에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선택적 청취를 합니다. 주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두 번째, 내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의 이 뇌에 들어오면서 여과 장치를 거칩니다. 여과 장치를 거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내가 이 내용을, 이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물어봐 주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인형 질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인형 질문의 뜻은 이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거나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즉, 이 확인형 질문은 주로 상대방이 말한 내용, 상대방이 말한 정보, 상대방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야기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삶의 경험, 또 상대방이 말한 그 언어 속에 숨어있는 감정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것이 확인형 질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확인형 질문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되물어보는 질문이다. 되물어보는 질문이다.
상대방의 말한 내용과 정보를 대물어 보면 이것이 내용 확인 기법이 됩니다. 의사 확인 기법이 되죠. 또 상대방이 말한 것 가운데서 그 사람의 과거의 경험이나 앞으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감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지각 확인 기법이다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상대방이 언어적 메시지를 통해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비언어적 메시지를 통하여, 즉 몸짓 언어와 목소리와 톤, 또 말의 속도를 통하여 그 사람의 감정을 전달했다면 이것을 내가 확인할 때는 지각 확인 기법이라 말하죠. 또한 그 사람이 말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감정을 중심으로 내가 확인합니다. 이것을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대부분 대화에서 가장 유용한 것은 되물어 보는 이 기술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이 확인형 질문의 유익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확인, 내가 상대방이 말한 내용이나 감정이나 그들의 경험을 내가 반복하거나 확인해 주면 이 질문을 받은 상대방은 저 사람이 내 말에, 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또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되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대화가 촉진되어 갑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왜 대화가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나와 대화할 때는 왜 답답해 할까요? 사람들이 나와 대화할 때는 말이 안 통한다라고 할까요?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와 이유가 있겠지만 한 번쯤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내가 누군가 대화할 때에 상대방이 말한 내용이나 정보, 또한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대방의 과거의 경험이나 상대방의 생각이 느껴진 것을 내가 한 번쯤 되물어 보아주었는지,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확인의 질문은 자신이 잘 듣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상대에게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가 내 귀를 통하여, 내 눈을 통하여, 내 오감을 통하여 내가 그것을 느낀 것을 내가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대방의 말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세 번째입니다.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자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앞선 강의도 말했지만 사람의 본능은, 인간관계에서 사람의 본능은, 대화에서 사람의 본능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욕구를 충분히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충분히 자기를 표현하고 나면 그때 비로소 눈이 뜨이고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 대화할 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내가 되물어만 봐줘도 상대방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 부부 관계도 회복되고 친구 관계도 회복되고 가족 간의 관계도 회복되고 상사와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죠. 확인 질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확인 질문은 몇 가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복하기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기가 있습니다. 요약하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반복한다. 이 반복한다. 상대방이 한 말을 반복한다. 바꾸어 말한다. 상대방이 한 말의 개념, 핵심 개념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말한다. 요약한다.
요약하기는 핵심만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거래처를 방문하러 갑시다. 우리가 직장에서 동료가 이래 말합니다. 우리 거래처를 방문하러 갑시다. 예, 이것도 괜찮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복하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처럼 거래처를 방문하자고요. 거래처를 방문하자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내가 반복만 해줘도 내가 실수를 하지 않게 되고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꾸어 말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저에게 이런 말합니다. 회사 생활이 따분해서 더 이상 다니기 싫어요. 또는 우리가 지금 내가 학교 생활이 따분해서 더 이상 학교 다니기 싫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바꿔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다니기 싫다의 방점을 두기보다는 따분하다는데 방점을 두는 것이 좋겠죠. 이 말입니다. 당신의 말은 직장생활이 힘들다는 뜻인 것 같네요. 당신의 말은 직장생활이 힘들고 따분하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나의 언어로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오늘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제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어떻게 그 사람 말을 알 수가 있냐고, 그런 능력이 있냐고 질문하는데요. 심리학자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마음 이론이 있단 말입니다. 마음 이론이라. 이 마음 이론은 우리 사람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훈련을 받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말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 되물어 봐주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요약하기. 요약해는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말한 것이죠.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일주일 내로 새로운 기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야 할 업무가 너무 많아서 언제 그 기획안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세 가지죠. 새로운 기획안을 제출해야 돼. 그런데 업무가 너무 많아. 언제 제출할지 모르겠어. 곧 일주일 내로 제출해야 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업무가 많아서 아직 기획안을 마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선생님, 업무가 너무 많아서 아직 기획안을 다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내가 요약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는요, 야, 저 사람은 내 말을 참 이해하려고 노력하고는가?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또 되물어 보아주니까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을 더 깊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인형 질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개방형 질문입니다. 개방이나 오픈입니다. 열어서 열게 한다. 개방하게, 무엇을 개방하느냐? 마음을 개방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과 상대방의 감정과 상대방의 마음을 열도록 도와주는 질문이다. 이것이 개방형 질문입니다. 개방형 질문은 물음에 대한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폐쇄형 질문은 결정형 질문으로서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또는 아니요. 그러나 개방형 질문은 질문에 대한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방형 질문을 할 때 답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기 생각과 감정을 마음껏 발현하도록, 마음껏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이죠. 이 개방형 질문은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해가면서 이끌어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토론 과정이나 토의 과정에서 또 어떤 분은 수기 과정이라고도 말하던데, 숙론 과정 이렇게 말하던데, 이 토론이나 토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개방형 질문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각들 하나로 합쳐져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개방형 질문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보를 획득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마음껏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그 사람의 정보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도와줍니다. 개방형 질문했을 때 답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이것을 하게 된 동기와 과정들을, 생각들을 마음껏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문제 파악이 쉽다는 것입니다.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개방형 질문에 세 가지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개방형 질문의 방법입니다. 개방형 질문은 세 가지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 또는 어떻게, 그리고 뭐 먹겠습니까? 무엇, 어떻게, 뭐 먹겠습니까? 이 무엇은 what입니다. 어떤, 무엇. 이 무엇이라는 질문을 해주면 이 무엇은 상대방의 내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말의 정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용과 정보를 알기를 원하면 이 무엇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봐 드릴게요. 오늘 날씨 따뜻하죠?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마음이 답답하죠?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예 또는 아니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 대신에 이런 질문 대신에, 폐쇄형 질문 대신에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오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곳까지 오는데 교통편은 무엇을 이용했습니까? 이 교통의 정체는 어떠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한두 마디를 다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한두 마디를 다 하다 보면 한두 마디를 다 한다. 말이 열린다. 말이 열리면 한두 마디를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의 문이 열린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입니다. 이 어떻게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how입니다. 어떻게. 이 어떻게라는 것은 사람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이 어떻게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그 일을 하게 된 동기와 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라는 질문만 잘해도 그 사람으로부터, 상대방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또 자녀로부터, 또 배우자로부터, 상사로부터, 직원으로부터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된 동기와 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뭐 먹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우리가 대화에서 물음표로 맞추면 계속해서 그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에너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 어떻게, 뭐 먹겠습니까?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질문 세 가지를 강의해 드렸습니다. 폐쇄형 질문입니다. 확연형 질문입니다. 개방형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 다 각각의 유용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대화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폐쇄형 질문은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상대가 계속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되물어보기 질문인 확연형 질문입니다. 그리고 개방형 질문이 있습니다. 제 강의는 제가 쓴 마음을 움직이는 이 커뮤니케이션 기법,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도움이 되시면 또 책을 보시면서 들으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어주시고 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행복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